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주사기의 피스톤을 뒤로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피스톤의 끝을 60ml에 맞추고 주사기와 압력기를 연결합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기 전 압력계의 눈금을 확인합니다. 단 실험실에서 대기압은 기본적으로 1기압이에요. 자, 압력계의 눈금, 대기압이 작용할 때 압력계의 눈금이 0인 경우에는 1을 더해서 읽는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자, 이미 지구에 의해서 기압이 1기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압력계에 0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뜻은 이미 대기압이 1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력계의 게이지가 0을 표시하고 있으면 1기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0인 경우에는 일단 1을 더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기압이 1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압력계에 따라 초기 눈금값이 0 또는 1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 압력계 눈금을 0.5기압씩 높이면서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피스톤을 서서히 눌러 압력계 눈금을 높이면 주사기 속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해서 기체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하므로 주사기 속 공기의 압력이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를 눌러서 계속 2분의 1 기압씩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커지도록. 그러면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쪽으로. 자, 압력에 따른 공기 부피 변화 봅시다. 공기의 압력이 1에서 1.5가 되니까요. 부피는 60에서 40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되니까 부피는 감소한 걸 알 수가 있네요. 압력을 점점점 증가시키면요. 부피는 점점점 감소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60ml일 때 압력이 1기압이면 1.5기압이 돼서 압력이 커지면요. 부피는 40으로 감소하고요. 압력이 2배가 되면요. 부피는 절반이 되고요. 압력이 3배가 되면요. 부피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피와 압력 그래프는요. 서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은요. 항상 60이네요. 자,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은 항상 60이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 그렇다, 같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할수록 공기의 부피는 감소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공기의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어떻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P1, V1은 P2, V2다.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증가한다. 서로 반비례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과 부피의 값은 일정하다. 바로 요 얘기입니다.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60ml 조절한 다음 추를 한 개씩 올려놓으면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추 한 개에 의한 압력은 1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추가 한 개일 때 부피가 60이었어요. 2기압이 되니까 부피가 30. 자, 얘가 2배 되니까 얘는 2분의 1배 됐죠? 얘가 2배 되면 얘는 2분의 1. 즉,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이 된다. 압력이 4배가 되면 부피는요, 4분의 1배가 돼요. 그러면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 보일의 법칙은 뭐라고요? PV는요,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P1, V1은요, P2, V2예요. 그 다음 압력이 커지면요, 부피는 감소하고요. 압력이 작아지면요, 부피는 커지면서 서로 무슨 관계? 그렇죠. 반비례다. 반비례 관계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다. 다시 이게 뭐다? 그렇지. 보일의 법칙이다. 자, 보일의 법칙은 무엇이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다. 서로 반비례다. 잘 기억해내세요. 자,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씌운 고무 풍선의 크기 변화.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에 고무 풍선을 씌웁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 즉 온도를 높인 물이 담긴 수에 넣고 고무 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고무 풍선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뜻은 온도가 높아지면요,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충돌 횟수가 커집니다. 충돌을 많이 하니까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과정 2의 삼각 플라스크를 얼음이 담긴 수에 넣고, 즉 온도를 낮춥니다. 고무 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 고무 풍선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요. 풍선 내부의 충돌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증가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감소합니다. 이게 샤르르 법칙이에요. 그러면 샤르로바의 법칙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커집니다. 무엇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다음 온도가 낮아지면요, 기체 부피도 작아집니다. 무엇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게 샤르로바의 법칙이에요. 자, 실험을 봅시다.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일정한 압력에서 공기 75ml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입구를 고무막이로 막습니다. 막아놨어요. 자, 실온의 물 20도씨고요. 실온은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란 뜻입니다. 20도씨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주사기를 넣고요. 물을 가열해서 40도, 60도, 80도가 되었을 때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요, 부피도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20도씩 증가할 때마다 부피는 얼만큼 증가했나요? 그렇죠. 5mm씩 증가했습니다. 온도가 20도 높아질 때 공기의 부피는 5ml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20도 높아질 때 부피는 5mm 증가, 온도가 20도 높아질 때 부피는 5mm 증가, 온도가 20도 높아질 때 부피는 5mm 증가.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합니다.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가 샤르르의 법칙이다. 샤르르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어떻다? 그렇지. 비례한다. 이 뜻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부피 구하기.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요, 부피는 감소합니다. 보일의 법칙이죠? 다음, 무엇이 일정해야 되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90이었어요. 같은 온도, 즉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3기압으로 변하면 이 기체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가 되는지 구하시오. 일단 1기압이니까 얘가 P1입니다. 자, P1일 때 부피가 V1이고요. 압력을 3기압으로 높였으니까 얘가 P2입니다. 그러면 나중 부피는 얼만큼 되겠는가? V2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PV 값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보일의 법칙은 P1V1은요, P2V2다. 자, 그리고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요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P1V1은요, P2V2다. 그럼 P1 여기 있죠? 1기압. V1 여기 있죠? 90. P2 얼마예요? 그렇죠. 3. 그러면 V2.
자, 이렇게 되면 V2가 30이 나오죠. 그래서 30ml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 2번 기체 부피가 변할 때 압력 구하기. 25도씨 이 기압에서 공기의 부피가 15ml,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60으로 변하면 공기의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가? 다시 PV는 일정. 보이를 쓴다. 왜 보이를 쓸까? 같은 온도니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측정한 게 보일입니다. 다음 P1, V1은요. P2, V2다.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P1, V1은요. P2, V2다. 자, 온도는 일정하고요. 이 기압이 P1, 처음의 기압, 처음의 부피가 V1, 나중 부피가 V2, 그럼 공기의 압력, 나중에 공기 압력을 P2 이렇게 정의내면 돼요. 그러면 P1은요, 이 기압이고요. V1은요, 15고요. P2는 모르겠고요. V2는 60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P2는요. 0.5 기압이 나와요. 자, 이쪽이 30이니까요. 됐죠? 60분의 30. P2는 60분의 30이 돼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다른 문제 또 풀어봅시다. 0도씨 1기압에서 수소 기체의 부피가 5리터고요.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2기압으로 변했고요. 기체 부피는 얼마인가? 자, 1기압, 처음의 기압 P1, 같은 온도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합니다.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는 어떻다고요? 반비례하고요. PV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일정합니다. 다시 P1, V1은요. P2, V2. 자, P1이 이거고요. 이게 V1입니다. 처음의 부피. 자, 이게 P2네요. 그러면 P1, V1은요. P2, V2입니다. P1이 1이고요. V1이 5입니다. V1 5. 자, P2가 여기 있네요. 2 곱하기 V2. 그러면 V2는요.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2.5 리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2번 25도씨 3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15ml,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기압으로 변하면 기체의 부피는 몇 ml가 되는지 구하시오. 다시 P1, V1은 P2, V2다. 요게 P1이죠. 이게 V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P2예요. 자, P1이 3, V1이 15ml, 다음 P2는 1, 그럼 V2는 얼마인가? 자, V2는요. 3 곱하기 15니까 45ml.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3번 25도씨 이 기압에서 산소 기체의 부피가 400ml, 같은 온도에서 산소 기체를 부피가 200ml 용기에 그대로 옮겨 담으면 기체 압력은 얼마가 될까? 역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이에요. P1, V1은요. P2, V2다. 그럼 여기가 P1이죠. 여긴 V1이고요. 이건 V2입니다. P1은요. 2. V1은 400이네요. 다음 P2요. 몰라요. 구하는 거죠. V2는 200. 그러면 P2는 얼마 나오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그 다음에 지워지고 그러면 P2는 4가 나오네요. 4기압. 다음 4번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가 50ml입니다. 1기압 P1, 부피 V1 50.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변화시켜 이 기체의 부피를 200으로 만든대요. V2.
그럼 P1, V1은요. P2, V2가 됩니다. 자, P1이 1이네요. V는 50이고요. P2는 모르겠고요. V2는 200이에요. 그러면 P2는요. 200분의 50이 되죠. 그러면 4분의 1기압, 0.25기압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앞의 내용들을 좀 보충 설명해 볼게요. 보일의 법칙에 관한 현상, 감압 용기 속, 즉 압력을 감소시키는 용기란 뜻입니다. 과자 봉지의 변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감압 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은 후 용기 속 공기를 빼냅니다. 자, 용기 속에 공기 입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입자를 빼내게 되면요, 이 내부 기압이요 낮아집니다. 원래 봉지는요, 봉지가 이렇게 있었으면 외부 기압이 1이라면 내부 기압도 1이기 때문에 봉지의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공기를 이렇게 감압 용기에서 빼버리면요, 외부 기압이 2분의 1이 돼버려요. 자, 내부 아까 얼마였죠? 그렇죠, 1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내부 기압은 1인데 그대로인데 외부의 기압이 작아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힘이 약한 거예요, 외부가. 그러면 내부에서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기가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부 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팽창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감압 용기 속 공기를 빼내면 감압 용기 속 기체 입자 개수가 감소합니다. 원래 6개였는데 2개가 빠져나가면 입자 개수가 줄어요. 감압 용기 속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가 감소합니다. 아까 8개가 충돌했는데 이번에는 6개가 충돌하니까 그만큼 충돌의 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감압 용기 속 기체 압력이 감소되고요. 과자 봉지의 외부 압력이 감소됩니다. 아까 1이라는 압력이었는데 이제 2분의 1로 줄어든 거야. 과자 봉지 속 기체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과자 봉지의 크기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내부 압력은 그대로인데 외부 압력이 줄어드니까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과자 봉지 속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가 서서히 감소되면서 과자 봉지 속 기체 압력이 감소되고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팽창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무 풍선을 넣은 주사기예요. 주사기 안에 고무 풍선을 넣어놨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작게 분 고무 풍선을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 끝을 막은 후 피스톤을 누릅니다. 그러면 고무 풍선의 크기가 작아져요. 다시 봅시다. 고무 풍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외부 압력이 1일 때 고무 풍선의 내부 압력도 1이었던 거예요. 서로 압력이 같아서 모양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꽉 눌러버리면요, 압력이 증가돼요. 자, 외부 압력이 1에서 2로 증가되면요, 자, 내부는 상대적으로 아까 1의 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압력이 더 크죠? 그렇죠, 외부 압력이 더 큽니다. 그러면 쭉 눌려 들어가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외부 압력 이만큼 내부 압력이 될 때까지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고요. 주사기 속 기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주사기 속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래 주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풍선이 여기 있었고요. 원래는 입자가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공간이 넓었을 땐. 그런데 피스톤을 누르면서 피스톤이 밀고 들어와요. 안쪽 입자 개수는 같은데 공간이 작아지니까 충돌의 수가 증가됩니다. 더 많은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스톤 안에 압력이 증가됩니다. 피스톤의 압력이 증가되니까 여기 고무풍선을 눌러요. 그러면 고무풍선을 누르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2배로. 그러면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풍선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주사기 속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고요. 따라서 이건 고무풍선의 외부 압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고무풍선 속 기체의 부피가 감소되고요. 고무풍선 크기가 점점 감소돼요. 고무풍선 속 기체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해서 결국은 같이 이 기압이 될 때까지 맞춰지는 겁니다. 고무풍선 속 기체의 압력이 증가돼요. 다음 샤르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 오줌 싸개 인형을
뜨거운 물과 찬물에 넣었다가 꺼낸 다음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인형에서 물이 나온대요. 다시 봅시다. 일단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이 오줌 싸기 인형 내부에 있던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압력이 증가해서 물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찬물에 집어넣으면요, 자, 입자 운동 속도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감소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쪽 물이 더 압력이 센 거니까 물이 이렇게 기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위에 부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면서 미친 듯이 벽을 때려 나갑니다. 그럼 내부 압력이 커져요. 그러면서 물을 쭉 밀어내면서 오줌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줌 싸개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나옵니다. 인형을 다시 찬물에 넣으면요,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다시 감소하면서 물이 다시 기어 들어가요. 인형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으면요,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얘가 증가하면서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물을 밀어냅니다. 다음, 피펫 끝에 남은 용액 빼기. 그림과 같이 피펫의 윗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피펫은 긴 유리관이에요. 여기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럼 이 끝을 막고요, 중간을 손으로 감쌉니다. 그러면 피펫 끝에 남아있던 용액이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체온에 의해 온도가 높아져서 피펫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피펫이 이렇게 있으면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요, 끝을 막았습니다. 손으로 감싸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 분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그러면 내부 압력이 어떻다고요?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밀고 나가요. 그럼 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지면서 피펫에 있는 물방울을 제거하는 거예요. 공기가 든 고무풍선 쭈그러들기. 그림과 같이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액체 질소 마이너스 196도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넣으면요,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쭈그러들어요. 왜냐하면 액체 질소에 의해 온도가 낮아서 고무풍선 속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원래 고무풍선 속에 있던 공기 입자는 상온에서 이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질소에 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196도가 되면서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럼 2차의 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벽을 충돌하는 횟수도 줄어들면서 내부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유리컵 속 기체 부피 변화 확인.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컵 위에, 그러면 이 유리컵은요, 온도가 지금 높을 겁니다. 그러면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을 거고요, 내부 온도가 높으니까 압력도 컸을 겁니다. 이 위에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얼음이 담긴 수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얼음이 있으니까요, 수조의 온도는 떨어질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줄어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벽을 여러 번 치던 게 조금밖에 못 쳐요. 그러면 내부 압력이 줄어듭니다. 유리컵 속에 풍선이 빨려 들어가요. 원래 대기압이 1기압이고요, 안쪽도 1기압이었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줄어드니까 내부 기압이 2분의 1기압밖에 안 돼요. 아까는 1이라는 힘과 안쪽 1이라는 힘이 서로 평행을 이뤘다면 이번에는 외부가 1이라는 힘이고 내부가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밀고 들어와 버리면서 풍선이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얼음에 의해 온도가 낮아져서 유리컵 속 기체의 무엇이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요, 기체의 부피는 어떻다고요? 감소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